네, 안녕하세요. 동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매매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매매 방법. 많은 분들이 매매 방법을 정말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가지고 계십니다. 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저기 MACD라든지 그다음 볼린저 밴드 뭐 이런 것도 쓰시죠. 그리고 뭐 RSI도 쓰시는 분이 있고 뭐 엔벨로프도 있어요. 하단에 사가지고 하단에서 밑에서 이렇게 올릴 때 사는 거. 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보조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그리고 그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것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되는 거,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캔들이, 뭐, 캔들의 어떤 1이평선, 5이평선 이런 거 보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종류가 참 많아요. 많고, 그리고 여기처럼 좀 역대급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뭐 100억, 많게는 300억 정도 터지면서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빵 터지고 난 뒤에 중간선을 지지해 주는 거를 보면서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떠올바닥 만들어지는 거를 사서 올리는 거나 혹은 여기 고가놀이 하는 거를 보고 좀 더 올라가는 걸 산다든지. 자, 이게 빨리 올라가는 건 주로 이제 테마 그리고 업종을 봐야 되겠죠.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런 애들은 아직 더 올라가야 되죠. 미세먼지 같은 건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추세 상단선까지 이미 더 터치를 했고 아직 위로 올라갈 어떤 여유가 있는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 이것저것 저것 이것 다 보면서 사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의 위치 그리고 매수의 타이밍입니다. 자, 가격의 위치 매수의 타이밍은 결국에는 차트를 볼 수밖에 없죠. 차트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이것저것 다 적용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조금 공식화 시키길 원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감소시킨 그런 어떤 매매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좀 최근에 좀 집대성이라고 할까요? 좀 그러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물망 차트 활용법입니다. 자, 그물망 차트 활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일전에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 통해서 이격도와 그 다음에 정배열에서 샀을 때 강하게 위로 솟아오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검색기도 만들어서 우리가 괜찮다 그것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물망 차트는 뭐냐면 이격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격도를 활용해서 이격도가 모아졌을 때 이때 이제 여기 상단선 딱 돌파할 때 이때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격도 벌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매매를 보는 거고요. 그물망 차트만 보면 안 되고요. 추세를 반드시 같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추세가 하락 추세 때 사지 말고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물망 차트를 활용하면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속도가 뭐 10%한 달 동안 10% 올라갈 수 있고 한 달에 100%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뭘까요? 바로 재료죠. 재료. 재료 혹은 테마 혹은 뭐 호재가 되겠죠. 자, 요것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물망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제 그물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를 추세상 추세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여기서 추세 찍고 하단 찍고 오를 때 하단선을 추세 하단 이 그물망이 하단선을 상향 돌파할 때 밑에서 위로 상향 돌파할 때 혹은 상단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할 때 이제 이런 어떤 매매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매수의 타이밍이고 자, 추세 보고 그다음 재료 보면서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거 다 봐야 되겠죠. 이게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지금 저평가고 주봉상 봤을 때도 이 주봉상 퐁당퐁당이를 우상향하는데 여기 하단 지역일수록 지지해주는 이게 하단 지역일수록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죠. 자, 그물망 차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5분 이하로 기본 개념을 이야기했으니까
뭐 선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물망 차트 상단선을 상향 돌파한 친구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자,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좀 익숙한 친구가 보이죠? 한컴 MDS 같은 경우에는 뭐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죠. 그리고 옴니 시스템, 이거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입니다. 이제 보통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중에 옴니 시스템 같은 거는 제가 차트를 예전 거를 쭉 지켜봤는데 3월에서 5월 사이가 상승의 시기더라고요. 항상 매년. 그 이유가 이제 전력이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전력을 좀 스마트하게 우리가 좀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 하에서 옴니 시스템이 이제 좀 관심을 받죠. 그리고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돼지 열병 관련주고, 그리고 위지트는 가상화폐 관련주죠. 그리고 SK텔레콤은 이제 5G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FNF나 신성통사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섬유 의류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의류 관련주들이 지금 잘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럴 같은 경우에도 밑에도 지금 땅땅땅 치면서 특정한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려고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자, 여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배럴을 이제 사게 되죠. 수영장 가야 되고, 필리핀 놀러 갈 때, 혹은 태국 놀러 갈 때, 반드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는 거는 역시 배럴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림 산업이 처음에 이제 검색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먼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사실은 주봉도 봐야 되는데 일봉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3,400원이 그동안 여기 잡아줬던 자리예요. 맞으면 떨어지는 자리. 참 희한하죠. 그리고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는 어떤 추세가 있더라,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인데, 어떻게 보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차트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가 정말 랜덤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랜덤으로 막 움직인다면 우리는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봤을 때는 우리가 공략해만 한 자리, 바로 이런 자리죠.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사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나요? 찍고 이전에 저항이었던 93,400원을 다시 지지를 해주죠.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게 끝났냐 봤을 때 또다시 패턴을 만들었어. 희한하죠? 네,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개인 수량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런 우상향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리고 93,400원 항상 맞고 떨어지는 자리다. 자, 그랬을 때 이쯤엔 살 수 있잖아요.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물망 플러스 그 다음에 추세 플러스 재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재료는 대림산업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이거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돼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돼요. 최근에 얘가 뭐 실적이 좋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북 관련주긴 하고요. 대북 관련주라고 뭐 얘가 대북주가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얘도 훅 꺼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고점을 연결해 봅니다. 이게 좀 삐뚤하죠. 자, 똑바로 한번 그어볼게요. 다시 좀 이쁘게 그어보겠습니다. 좀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깨끗하고 완벽한 거.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상단선 잡아주는 자리죠. 자, 93,400원이면 항상 떨어진 자리. 자, 이 선이 있었는데 이쯤 왔을 때는 여기선 찍어주겠거니 했는데 예상대로 딱 찍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찍어주고 이제 위로 올라갈 차례죠. 위로 올라갈 차례인데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는 자리가 사실 매수의 자리예요. 매수의 자리긴 한데 지금 그물망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물망이. 이게 상단선이고 하단선은 이렇게 형성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매수 자리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물망 상단선을 돌파한 종가를 우리는 매수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밑에 하단선을 찍고요. 하단선을 찍고 이 그물망 하단선을 상향 돌파하는 요 자리가 또 매수의 자리긴 한데, 조금 더 안정되게 하고 싶다면 상단선을 돌파할 때 해야 되죠. 왜냐? 이 추세선 고점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일단은 돌파하고 난 뒤에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죠. 왜냐? 맞고 다시 떨어질 수 있죠. 이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긴 시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매수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매수의 타이밍. 자, 하단 찍고 지금 올라가면서 상단선 돌파하면서 매수의 타이밍. 이거는 충분히 살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선만 맞으면 93,400원 맞으면은 떨어지는 자리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최소한 50%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1파, 2파 나오는데 장대 거래 나오면서 이게 뚫어버렸어요. 뚫고 난 뒤에 93,400원을 계속 지지해주는 캔들이 땅땅땅땅 나오다가 한 번 더 올라갔어요. 네. 그동안 저항이었던 자리가 돌파 후에는 지지가 된 자리죠. 네. 요런 게 선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도를 어떻게 하냐? 매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차트의 어떤 흐름 보면서, 그물망을 상단선을 위로 뚫었네. 종가에 사야 되겠네. 추세를 봤을 때 이제 하락을 멈추고 위로 올라가는 뚫어뻥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우상향이겠네. 여기까지 우리가 알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50% 팔아도 되고요. 만약에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팔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하고 한 번 더 올라갈 때, 여기 지지할 때는 조금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얼마나 경험이 있고 얼마나 이 차트를 보는 눈이나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이 있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좀 갈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또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죠. 네, 돌파가 나온 자리가 지금 11월 15일자입니다. 그러면 30분봉 같은 거 한번 보자는 거죠. 분봉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런 자리죠. 자, 이게 11월 15일자가 대충 이쯤이에요. 종가에서 제가 살 수 있었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이 차트, 그러니까 이 그물망 차트를 상단선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면서 딱 마무리된 종가, 그때는 매수의 타이밍이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파, 2파, 그 다음에 여기서 3파 가야 되는데 좀 약하죠. 그러면서 이 추세선이 뚫렸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저점 3개만 연결하면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거를 평행대의 고점을 한번 그냥 쓱 그어봅니다. 이게 맞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대충 맞아요. 그러면 여기 선이 한 번 더, 여기서 지지해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여기가 툭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을 때 여기가 바로 매도의 타이밍입니다.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밑으로 더 훅 꺼질지, 이렇게 갈지, 혹은 위로 막 눌렀다가 소쿠를 칠지,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심한 거는 피하자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했다가 위를 돌파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선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죠. 또 기다렸다가 이 하단선이 깨지면 그때는 팔고, 뚫을 때 그때는 또 더 산다든지 뭔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 지금 금요일자로 지금 이게 지금 검색이 됐거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3,400원이 그동안 저항 역할을 했는데요. 자,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선을 지켜주는 캔들이 며칠 나오더니 잘 버티더니 빵빵 치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 못하고 또시 한번 여기를 돌파를 못합니다. 쌍봉을 만든 거야. 그리고 내려갈 땐 여기선 또 그동안 저항이었던 자리를 지금 지지를 해주면서 투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좀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흘러내렸어요. 자, 그물망의 모양이에요. 그물망이 상단선이 이렇게, 하단선은 그물망이 이렇게. 자, 그물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물망을 지금 활용하는 지금 매매죠. 자, 고점 1번, 고점 2번 연결해 봅니다. 여기가 지금 고점 3번이 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떨어지다가 드디어 여기서 딱 잡아줬어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계속 하죠. 그러면 이런 추세선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맞고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돌파를 했어. 돌파를 했을 때는 이때는 매수의 구간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얘가 1번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2번, 3번, 4번인데 돌파하면은 뭐 옆으로 횡보하든지 다시 위로 이렇게 돌리든지 그런 역할을, 그런 어떤 방향이 변화이 되는 거죠. 지금은 보면은 더블 바닥의 모양이에요. 약간 저점을 조금 높인 더블 바닥의 모양이고, 얘가 요 추세선처럼 요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요렇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를 지금 돌파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숙제고요. 만약에 밑으로 깨진다면 그때는 이 선이 지금 지지해주냐 못해주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기다려주느냐 아니면 빠른 손절을 하느냐, 이제 그거는 대형의 각자 해야 되었던 그런 대형의 영역입니다. 여기가 돌파되면 그 다음에 봐야 될 자리가 16만원이죠. 네. 자, 1번, 2번, 자, 세 번째 두드려 가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네 번째 두드릴 때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 샀을 때 여기를 터치할 정도 근처까지 가면 일단 50% 이상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푹 떨어지면 전량 팔든지 혹은 다시 돌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왜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또 올라가겠구나. 이제 이런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끝까지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또 돌파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싶으면 좀 더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하는 거죠. 결국엔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이런 대응의 영역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정말 한 6종목에서 7종목 이하여야지만 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10종목 정도 되면 대응 전혀 안 됩니다. 그냥 막 들고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 손절 잡아야 되겠지 했는데 이거를 툭 깨고 내려가도 우리가 그거를 알아차지 못하고 계속 물려있는 상태로 음봉 이러면 이제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좀 기계적인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많이 더러워졌어요. 네, 강의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발견한 내용들, 제가 공부하고 제가 파헤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연구한 관점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이나마 우리 개미 투자자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물리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라, 개미의 적은 개미가 아니라 세력이죠. 그 사람들의 돈을 우리가 뜯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고점 뚜러뻥이 났어요. 저점. 여기 돌파하는지 보고 여기 선. 네.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대림산업 어떤 친구가 한번 볼게요. 지금 3조 4천억 정도 되고요.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좀 보자면 이 편한 세상이죠. 이 편한 세상. 그리고 토목, 건축, 플랜트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지금 감소가 되는데도 수익성은 증가합니다. 읽어볼게요. 토목 부분의 기성 실적 확대, 제조에너지 자회사의 양호한 성장,
저유가 지속에 따른 플랜트 부분 부진. 근데 지금 저유가가 아니죠. 지금 막 유가가 막 급락했다가 V자 반동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3월 6일자인데 지금 5월 지금 초죠. 지금 2달 동안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자, 플랜트 부진 전년 대비 매출 감소했다는데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국내 정유 화학 업종들 증설 플랜트 부분이 수주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복될 것 같아요. 느낌상은. 워낙에 트럼프 형아의 말 따라서 왔다 갔다 등락을 막 심하고 최근에 뭐 이란 제재로 인해 가지고 석유 수입을 우리가 못 하게 되죠. 참 봐야 될 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자, 그러면 컨센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자,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8천억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PBR은 지금 굉장히 1 미만으로 저평가입니다.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한 10% 가까이 최소한 8%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8천억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아니죠. 8천억이 아니죠. 여기 8,400억, 5천억. 그리고 내년을 반영한다 해도 거의 한 8천억. 그렇게 따졌을 때 얘 영업 시가총액이 지금 3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코 높은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이 낮게 나옵니다. 건설 회사들이 지금 다들 지금 불경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정부에서 지금 뭐 이런 제재가 있죠. 제재가 있는데 이게 정말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을지 서민들의 그런 어떤 고충이나 그런 큰 대출금의 어떤 큰 문제들 이거를 지금 잡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늦은 거죠. 사회 문제까지 지금 제가 다뤄야 될 정도로 제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여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간도 22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대림산업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네요.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계속 8천억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거 봤을 때는 당기순이익도 7천억 가까이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고 봤을 때는 얘는 탄탄한 기업 맞아. 탄탄한 기업 맞아. 주봉상 봤을 때, 월봉상 봤을 때 탄탄한 기업 맞습니다. 맞고요. 자, 지금은 월봉상 지금 이게 고점이었고 이게 저점. 자,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 삼각형 느낌. 자, 지금은 여기지만 돌파할지 안 할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거시적인 경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개미 투자자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그때그때 어떤 좋은 타이밍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내고 그리고 이거는 괜찮다 싶은 친구들은 좀 꾸준히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물망. 오늘은 이제 그물망 차트 이야기했습니다. 자, 추세 꼭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가 좋냐 나쁘냐 봐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올라가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퐁당 할 때 그죠? 그물망 차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데 물론 우리는 이 추세 하단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한 매매를 하자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고 좀 수익도 조금 줄어들지만 리스크도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갈 때 이 하단선을 상향 돌파하든지 상단선을 상향 돌파할 때 그때 사는 거고요. 고점에서는 팔고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매수다고 생각될 때는 자 RSI라든지 CCI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도 30분봉 선도 그었지만 자 일봉상 봤을 때는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CCI 같은 경우 이제 이 꼭다리가 100포인트거든요. 이 100포인트에 올라가면 과매수 구간이에요. 그때는 이제 좀 팔아줘야 된다라는 건데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선을 좀 이쁘게 안 껐네. 여기죠. 자 단기적으로 고점을 딱 이렇게 보여줘요. 고점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도 뭐 보조지표 활용할 수도 있고 매도를 어디에서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방법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연구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탄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물망, 그 다음 추세, 그 다음에 재료를 이용한 안전한 매매 공식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예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가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탄 동동형아였습니다.